내 외동딸이 고작 반찬 가게 사는 남자랑 결혼한다고? 박진수 회장의 목소리가 회장실을 가득 채웁니다. 서류가 공중으로 날아가 바닥에 흩어집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신화식품 본사 최상층 회장실. 65세 박진수 회장이 책상을 주먹으로 칩니다. 절대 안 돼! 당장 헤어져! 맞은편에 선 김비서 실장이 식은땀을 흘립니다. 진정은 무슨, 절대 안 돼! 회장이 바닥에 서류를 집어듭니다. 신상정보 보고서입니다. 이준호 28세 봉천동 반찬가게 운영 전문대 졸업. 부모는 7살 때 교통사고 사망, 할머니 손에 자람. 재산은 가게 보증금 5천만 원, 빚은 4천만 원. 회장이 서류를 내던집니다. 이게 말이 돼. 내가 30년 동안 죽도록 일한 게 뭐 때문인데. 내 딸이 좋은 집안 남자 만나서 편하게 살라고 악착같이 번 거 아니야. 박진수 회장은 고등학교 졸업 후 작은 반찬 공장에서 시작해 연매출 3천억 원대 신화식품을 일군 자수성가형 사업가입니다. 아내를 일찍 여의고 외동딸 박서연을 혼자 키우며 최고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서울대까지 보낸 딸이 이제 그의 전부입니다. 서연이는 지금 어디 있어? 오늘은 휴가를 내고 그 남자 만나러 갔겠지. 김비서 실장이 파일을 하나 더 꺼냅니다. 이건 두 분의 만남 경위입니다. 6개월 전 박서연은 회사 근처 식당에서 배달 온 이준호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서연의 가방이 넘어지며 서류가 쏟아졌고 이준호가 도와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배달원이랑 6개월 만에 결혼. 분명 우리 서연이 집안 배경 알고 접근한 거야. 조사 결과 이준호 씨는 서연 아가씨의 배경을 전혀 모릅니다. 서연 아가씨께서 일부러 숨기셨습니다. 그럼 더 문제잖아. 나중에 알면 태도 바뀌거나 주눅 들어서 우리 서연이한테 제대로 못할 거 아니야. 회장이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창밖으로 맑은 가을 하늘이 보이지만 그의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합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엽니다. 비서실장, 그 남자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사람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본성이 드러나는 법이야. 30년 사업하면서 수없이 봤어. 겉으로는 착한 척하다가도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선 본색 드러내는 인간들. 김비서 실장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내가 직접 가볼 거야. 그 반찬 가게에. 직접 가신다고요? 회장이 씁쓸하게 웃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가지. 치매 걸린 가난한 노인으로 변장해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진짜 됨됨이를 알 수 있어. 회장님께서 직접 변장을. 우리 서연이 인생이 걸린 문제야. 내일 당장 준비해. 낡은 옷, 남루한 차림으로. 회장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봉천동 방향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이준호, 내가 정말 어떤 인간인지 내가 직접 확인하겠어. 다음 날 아침 신화식품 지하주차장. 평소 타던 검은색 제네시스 대신 낡은 소나타가 대기합니다. 차 옆에 선 회장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년 된 낡은 점퍼, 색바랜 면바지, 해진 운동화. 머리는 산발이고 수염도 며칠 깎지 않은 듯합니다. 회장님 정말 이러시겠습니까? 김비서 실장이 묻지만 회장은 이미 차에 올라탔습니다. 봉천동으로 가. 할머니의 반찬. 차가 움직입니다. 강남 빌딩 숲을 지나 한강을 건너 오래된 동네로 들어갑니다. 높은 빌딩 대신 낮은 다세대 주택들, 외제차 대신 낡은 경차들이 보입니다. 회장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30년 전 자신도 이런 동네에서 시작했습니다. 단칸방에서 아내와 갓난아기를 키우며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던 시절. 하지만 너무 오래전 일입니다.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2층 건물 1층에 작은 가게가 보입니다. 할머니의 반찬이라는 손글씨 간판. 페인트는 벗겨지고 유리문은 낡았습니다. 가게 안에서 흰 앞치마를 두른 젊은 남자가 반찬을 담으며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저게 이준호로군. 회장이 차에서 내립니다. 어깨를 구부정하게 만들고 걸음도 느리게 합니다. 치매 노인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골목을 천천히 걸어 가게 앞에 도착합니다. 유리문을 밉니다. 따르릉. 종이 울립니다. 어서 오세요. 이준호의 밝은 목소리.
하지만 남루한 회장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이준호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합니다. 과연 이준호는 이 가난한 노인을 어떻게 대할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박진수 회장의 첫 번째 시험이 지금 시작됩니다. 문 위 종이 경쾌하게 울립니다. 어서 오세요. 이준호가 밝게 인사합니다. 하지만 남루한 차림의 노인을 보는 순간 그의 눈빛이 잠깐 흔들립니다. 냄새도 납니다. 박진수 회장은 그 미세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습니다. 역시 그렇군. 가난한 사람 보면 저런 표정 짓는 거지. 회장은 속으로 냉소합니다. 뭐 사러 왔는데? 회장이 일부러 더듬거립니다. 치매 환자처럼 말을 흐립니다. 네, 할아버지. 천천히 말씀하세요. 이준호가 다가옵니다. 표정은 여전히 밝습니다. 아까 그 흔들림은 사라졌습니다. 반찬 좀. 어떤 반찬 드릴까요? 김치, 된장찌개,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이준호가 하나하나 가리키며 설명합니다. 목소리는 부드럽습니다. 회장은 일부러 진열대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갑니다. 그리고 일부러 김치통을 건드립니다. 쿵! 김치통이 바닥에 떨어지며 김칫물이 사방으로 튑니다. 회장의 낡은 바지에도 묻고 바닥도 온통 빨갛게 물듭니다. 아! 회장이 일부러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손을 떨며 주저앉으려 합니다.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이준호가 재빨리 달려옵니다. 회장의 팔을 부드럽게 잡아 일으킵니다.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미안해요. 아닙니다. 괜찮아요. 제가 치울게요. 이준호가 회장을 구석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힙니다. 그리고 걸레를 가져와 바닥을 닦기 시작합니다. 김칫물이 번진 곳을 꼼꼼히 닦아냅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화를 내지 않네. 짜증도 안 내고. 아직은 연기를 잘하는 건가? 할아버지, 혹시 점심은 드셨어요? 이준호가 바닥을 다 닦고 일어나 묻습니다. 아직. 그럼 제가 국 한 그릇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끓인 된장찌개인데 맛있어요. 이준호가 안쪽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한 그릇과 밥을 가져옵니다. 반찬도 서너 가지 곁들입니다. 여기 앉으세요. 천천히 드세요. 돈은 얼마? 아니에요. 그냥 드세요. 김치통 떨어뜨리신 것도 괜찮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이준호가 환하게 웃습니다. 진심이 담긴 미소입니다. 회장은 숟가락을 듭니다. 된장찌개 한술 뜹니다.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집니다. 할머니가 끓여주던 그 맛입니다. 30년 전 가난했던 시절 아내가 끓여주던 그 맛입니다. 회장은 말없이 밥을 먹습니다. 이준호는 다른 손님을 응대하며 가끔 회장 쪽을 힐끗 봅니다. 밥을 잘 드시는지 확인하는 듯 합니다. 밥을 다 먹었습니다.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합니다. 할아버지, 조심히 가세요. 날씨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준호가 문까지 따라 나와 인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이준호가 비닐봉지 하나를 건넵니다. 안에는 반찬 몇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저녁에 드세요. 혼자 사시는 것 같은데 잘 챙겨 드셔야 해요. 회장은 말없이 봉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게를 나섭니다. 차에 돌아온 회장의 표정은 복잡합니다. 회장님 어떠셨습니까? 김비서실장이 묻습니다. 글쎄, 아직 모르겠어. 한두 번으론 부족해. 다음 주에 다시 간다. 회장은 손에 든 비닐봉지를 내려다봅니다. 안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집니다. 연기일까 진심일까? 회장의 의심은 계속됩니다. 일주일 후 회장은 다시 할머니의 반찬을 찾았습니다. 같은 남루한 차림, 같은 치매 노인 연기입니다. 이준호는 지난주 그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반갑게 맞이하며 자연스럽게 구석 자리를 안내합니다. 오늘 메뉴는 김치찌개입니다. 지난주보다 반찬이 하나 더 많습니다. 회장이 밥을 먹는 동안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립니다. 중년 남자가 반찬 용기를 손에 들고 들어섭니다. 표정이 험악합니다. 용기를 카운터에 던지며 소리를 지릅니다. 멸치볶음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준호가 다가가 상황을 파악합니다. 남자는 짜다며 환불을 요구합니다.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다른 손님들이 쳐다봅니다. 회장도 지켜봅니다. 이럴 때 본색이 나오는 법입니다. 이준호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환불을 진행하고 깊게 고개를 숙입니다. 자신의 실수라고 인정합니다. 남자는 돈을 받아들고 투덜거리며 나갑니다. 이준호는 쏟아진 멸치볶음을 치우며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짓고 다른 손님을 맞이합니다. 끝까지 예의를 지키는 모습입니다. 회장은 속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은 없습니다. 그때 가게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이준호가 재빨리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회장도 따라 나갑니다. 가게 앞 인도에 70대 할머니가 쓰러져 있습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왕좌왕합니다. 누군가 119에 신고했다고 외칩니다. 이준호가 할머니 옆에 무릎 꿇고 상태를 확인합니다. 맥박, 호흡을 체크한 뒤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정확한 리듬으로 가슴을 압박합니다. 이마에 땀이 맺히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가게는 어떻게 하지? 손님들은? 장사는? 하지만 이준호는 가게를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오직 할머니를 살리는 데만 집중합니다. 5분 후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응급구조사들이 할머니를 들것에 옮깁니다. 보호자가 있는지 묻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이준호가 손을 들고 자신이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급차에 오릅니다. 가게 문은 열린 채로 남겨집니다. 손님들도 어리둥절해합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장사는? 매출은? 돈은? 하지만 이준호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이 시간 후 회장은 병원 응급실 앞에 서 있습니다. 이준호가 복도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옷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얼굴은 창백합니다. 간호사가 나와 할머니가 깨어났다고 알립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며 고맙다는 인사를 합니다. 이준호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치료비 이야기가 나오자 이준호는 이미 선불로 넣어뒀다고 답합니다. 나머지는 사회복지사에게 연락해서 처리하겠다고 덧붙입니다. 그리고 밝게 웃으며 병원을 나섭니다. 회장은 그 뒷모습을 지켜봅니다. 치료비까지 내고 간다고? 모르는 사람인데? 가슴 한편이 먹먹해집니다. 3일 후 회장은 또다시 할머니의 반찬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이준호의 일상을 더 깊이 관찰하기 위해서입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회장은 얼어붙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목소리는 바로 딸 박서연의 목소리입니다. 안쪽에서 서연이 나옵니다.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 앞치마를 두르고 반찬 용기를 한가득 들고 있습니다. 머리는 묶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환하게 빛납니다. 서연이 회장을 보고 눈이 커집니다. 회장도 당황해 몸을 돌리려 합니다. 이준호가 다가오며 상황을 파악하려 합니다. 서연이 앞치마를 풀며 아버지를 부릅니다. 이준호는 깜짝 놀란 표정입니다. 회장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서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봅니다. 회장은 급히 가게를 빠져나갑니다. 차로 돌아와 숨을 헐떡입니다. 김비서 실장이 놀라 상황을 묻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서연이 거기 있었다고 말합니다. 설거지하고 반찬을 나르고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주말인데 놀러가지도 않고 쇼핑하지도 않고 저 좁은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중얼거립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저 가게 안에서 딸이 웃고 있습니다. 이준호와 함께 행복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억지로 맞춘 게 아닙니다. 진짜 행복해 보입니다. 회장이 김비서 실장에게 묻습니다. 이준호가 서연의 집안 배경을 정말 모르는 게 맞는지 확인합니다. 김비서 실장은 확실하다고 답합니다. 서연이 철저히 숨겼다고 덧붙입니다. 회장은 한숨을 쉽니다. 그럼 저 청년은 아무것도 모르고 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도 배경도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회장의 목소리에 미묘한 변화가 생깁니다. 의심이 조금씩 흔들립니다.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자고 결심합니다. 마지막 시험입니다. 일주일 후 평일 저녁 회장은 마지막으로 할머니의 반찬을 찾았습니다. 가게는 한산합니다. 손님이 한두 명뿐입니다. 이준호는 카운터에 앉아 뭔가를 읽고 있습니다. 회장이 조용히 들어갑니다. 문 위 종이 울립니다. 이준호가 고개를 들고 회장을 봅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합니다. 지난번 서연의 아버지인 걸 알았을 텐데도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메뉴는 미역국입니다. 이준호가 밥상을 차려옵니다. 회장이 밥을 먹는 동안 이준호는 다시 카운터로 돌아가 읽던 것을 계속 봅니다. 회장이 슬쩍 봅니다. 편지입니다. 낡고 누렇게 바랜 편지입니다. 이준호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참는 듯 합니다. 작게 할머니라고 중얼거립니다. 이준호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에 넣습니다. 눈물을 닦고 일어나 회장에게 인사합니다.
회장이 서랍을 가리키며 저게 뭐냐고 묻습니다. 이준호가 서랍을 열어 편지를 꺼냅니다. 할머니가 남기신 편지라고 설명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것이며 힘들 때마다 꺼내 읽는다고 덧붙입니다. 편지를 펼칩니다. 떨리는 손글씨가 보입니다. 착하게 살라는 내용, 받은 사랑을 돌려주라는 내용, 가난해도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 베푸는 마음이 진짜 부자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준호가 편지를 읽습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7살 때부터 키웠다고 말합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아무도 거둬주지 않았는데 할머니가 데려갔다고 설명합니다. 당신도 가난했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자신을 먹이고 학교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끼니도 거르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게를 한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하시던 일이며 돌아가시기 전에 물려주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일로 착하게 살라는 유언이었다고 덧붙입니다. 이준호가 주방을 둘러봅니다. 그래서 자신도 할머니처럼 산다고 말합니다. 매달 독거노인들에게 반찬을 무료로 갖다 드리고 어려운 분들이 오시면 밥을 대접한다고 설명합니다. 할머니가 자신에게 해주신 것처럼 베푼다고 이야기합니다. 회장이 돈은 많이 벌고 싶지 않냐고 묻습니다. 이준호는 물론 돈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답합니다. 할머니 말씀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베푼 마음은 평생 남는다고, 그게 진짜 부자라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회장은 말문이 막힙니다. 30년간 돈을 벌기 위해 달려온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이준호가 편지를 가슴에 안으며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잘 살고 있다고, 좋은 사람도 만났다고, 행복하다고 전합니다. 회장은 조용히 밥을 다 먹고 일어섭니다. 이준호가 인사합니다. 회장은 고개만 끄덕이고 가게를 나섭니다. 차에 돌아온 회장의 눈가가 젖어 있습니다. 김비서실장이 부릅니다. 회장이 중얼거립니다. 자신이 틀렸다고, 완전히 틀렸다고 말합니다. 저 청년은 진짜 백이라고, 진짜 부자라고 인정합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다음 날 회장실, 박진수 회장은 책상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김비서실장을 부릅니다. 이준호에 대해 다시 조사하라고 지시합니다. 이번엔 다른 것을 알아보라고 합니다. 가게 운영 상황, 재정 상태, 빚, 문제점 같은 것들입니다. 이틀 후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회장은 서류를 펼칩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갑니다. 가게 건물주가 재개발 예정으로 3개월 뒤 퇴거 통보를 했다는 내용, 밀린 임대료가 3개월 치라는 내용, 새벽 택배 아르바이트를 병행 중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저 청년이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독거노인들을 도와주고 무료밥을 나눠주고 병원비까지 대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고개를 떨굽니다. 돈도 없으면서 쫓겨날 위기인데도 남을 돕는 걸 멈추지 않았다고 중얼거립니다.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자신은 뭘 했는지, 저렇게 착한 사람을 의심하고 시험했는지 반성합니다. 얼굴을 손으로 가립니다. 김비서실장을 부릅니다. 저 건물 주인이 누구인지 묻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는 답을 듣고 즉시 연락해서 건물 매입 협상에 들어가라고 지시합니다. 얼마든지 좋으니 최대한 빨리 하라고 덧붙입니다. 김비서실장이 놀라 되묻습니다. 회장은 단호하게 답합니다. 건물을 사서 이준호에게 장기 임대 계약을 해줄 것이며 밀린 임대료는 다 탕감하고 앞으로 월세도 반값으로 할 거라고 설명합니다. 김비서실장이 신분이 들통날까 걱정하자 회장은 비밀로 하라고 지시합니다. 익명으로 처리하고 건물주가 바뀌었다고만 통보하라고 명령합니다. 독거노인들에게 반찬 배달하는 것도 회사에서 지원하라고 지시합니다. 매달 반찬 재료비 명목으로 후원금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것도 익명으로 처리하라고 덧붙입니다. 절대 회사인 걸 알면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회장이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 청년은 돈 때문에 착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짜 마음이 착한 거라고 인정합니다. 그런 사람이 돈 때문에 힘들어하면 안 된다고 중얼거립니다. 일주일 후 이준호에게 전화가 옵니다. 건물주가 바뀌었고 밀린 임대료는 탕감되었으며 앞으로 월세가 반값이 되었다는 통보입니다. 이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전화를 받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연발합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전화를 끊고 가게 한쪽에 걸린 할머니 사진을 봅니다. 세상엔 아직 좋은 사람이 많다고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회장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차 안에서 쌍안경으로 봅니다. 이준호가 눈물을 닦으며 웃는 모습이 보입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아야 한다고 회장이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딸에게 전화를 겁니다. 서연이 받습니다. 회장이 말합니다. 이준호는 좋은 사람이라고 아버지가 인정한다고 말합니다. 상견례 날짜를 잡으라고 정식으로 인사를 받겠다고 전합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밝아집니다. 고맙다는 말을 합니다. 회장은 전화를 끊고 하늘을 봅니다. 파란 하늘이 마음처럼 맑습니다. 2주 후 서울 시내 최고급 레스토랑 상견례 날입니다. 박진수 회장은 최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앉아 있습니다. 옆에는 딸 서연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10분 후 레스토랑 문이 열립니다. 이준호가 들어섭니다. 처음 보는 정장 차림입니다. 빌린 듯 어색하지만 표정은 진지합니다. 깊게 고개 숙여 인사합니다. 회장이 맞은편 자리를 가리킵니다. 이준호가 조심스럽게 앉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서연이 긴장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봅니다. 회장이 입을 엽니다. 서연을 정말 사랑하는지 묻습니다. 이준호는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답합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회장이 서연이 어떤 집 딸인지 아는지 묻습니다. 이준호는 최근에 알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답합니다. 박서연이라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집안 차이, 학벌 차이, 돈 차이에 대해 회장이 연달아 묻습니다. 주눅 들지 않느냐고 추궁합니다. 이준호가 정직하게 답합니다. 솔직히 부담된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서연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돈은 많이 못 벌어도 매일 웃게 해드릴 자신은 있다고 덧붙입니다. 회장이 이준호를 가만히 봅니다. 진심이 느껴집니다. 회장이 말을 꺼냅니다. 사실 자신이 이준호를 4번이나 시험했다고 고백합니다. 이준호의 눈이 커집니다. 서연도 놀란 표정입니다. 회장이 설명합니다. 할머니의 반찬에 4번 갔었다고, 치매 걸린 가난한 노인으로 변장해서 갔었다고 밝힙니다. 첫 번째는 김치통을 떨어뜨렸을 때, 두 번째는 쓰러진 할머니를 구했을 때, 세 번째는 서연이 설거지하는 걸 봤을 때, 네 번째는 할머니 편지를 읽는 걸 봤을 때라고 하나하나 말합니다. 이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회장을 봅니다. 저 할아버지가 회장님이었다고 중얼거립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신이었다고 인정합니다. 이준호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고 설명합니다. 딸에게 진심인지 아니면 돈과 배경을 노리는 건지 알고 싶었다고 털어놓습니다.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하지만 이준호는 달랐다고 말합니다. 냄새나는 노인한테 밥을 주고 모르는 할머니를 살리고 가게 문을 닫으면서까지 병원에 가고 가난해도 베푸는 걸 멈추지 않았다고 나열합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자신은 67년을 살면서 돈이 최고라고 믿었다고 고백합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사람 구실한다고 생각했다고 인정합니다. 회장이 이준호 앞으로 걸어갑니다. 하지만 틀렸다고 말합니다. 진짜 부자는 따로 있었다고 깨달았다고 설명합니다. 가진 건 없어도 베풀 줄 아는 사람,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 할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 말합니다. 회장이 이준호 앞에 섭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습니다. 이준호가 깜짝 놀라 일어섭니다. 서연도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둘 다 회장을 말립니다. 하지만 회장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입니다. 67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다른 사람 앞에 무릎 꿇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만했고 교만했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준호 앞에서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준호가 자신보다 훨씬 큰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자신은 평생 돈만 쫓아 살았는데 이준호는 사람을 보고 살았다고 말합니다. 회장이 고개를 듭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습니다. 이준호 같은 사람이 사위가 되어준다면 그건 가문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부디 딸을 받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준호가 회장을 부축합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자신이야말로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서연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인정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합니다. 세 사람이 얼싸안고 옵니다. 레스토랑 안다른 손님들이 쳐다보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박진수 회장은 67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3개월 후 작은 예식장, 이준호와 박서연의 결혼식입니다. 화려한 특급 호텔이 아닙니다. 봉천동 근처 작은 예식장입니다. 하객 대부분은 독거노인들과 동네 주민들입니다. 정장 대신 평상복을 입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박진수 회장은 단상에 섭니다. 양복은 입었지만 표정은 부드럽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이준호와 서연이 손을 잡고 입장합니다. 서연의 웨딩드레스는 화려하지 않지만 아름답습니다.
이준호의 얼굴은 긴장과 행복으로 가득합니다. 사회자가 회장을 호명합니다.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을 둘러봅니다. 독거노인들, 동네 주민들, 가게 단골 손님들이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회장이 축사를 시작합니다. 자신은 신부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오늘딸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사위 이준호는 돈도 많지 않고 학벌도 높지 않지만 세상 무엇보다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바로 따뜻한 마음이라고 강조합니다. 자신은 평생 돈을 쫓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돈이 최고라고 믿었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위를 만나고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다고 전합니다. 앞으로 자신도 사위를 본받아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돈보다 사람을, 성공보다 행복을 먼저 생각하며 살겠다고 약속합니다. 회장이 깊게 고개 숙입니다. 진심 어린 인사입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됩니다. 회장은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음식을 나릅니다. 독거노인들에게 국을 퍼드리고 반찬을 챙겨드립니다. 노인들은 감동한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봅니다. 저녁이 되고 결혼식장이 정리됩니다. 이준호와 서연은 신혼여행 대신 가게로 돌아갑니다. 내일부터 다시 장사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손을 잡고 웃습니다. 어르신들이 기다리실 거라고 덧붙입니다. 회장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김비서실장이 다가와 이제 돌아가자고 말하지만 회장은 조금만 더 있자고 합니다. 할머니의 반찬 간판을 올려다봅니다. 낡고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이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보입니다. 회장이 김비서실장에게 말합니다. 내일부터 토요일마다 여기 와서 봉사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앞치마 메고 설거지하고 어르신들 밥 날라드리겠다고 다짐합니다. 김비서실장이 놀라 되묻습니다. 회장은 웃으며 답합니다. 67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입니다. 3개월 후 토요일 아침 할머니의 반찬 앞에 긴 줄이 서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이 무료 식사를 기다립니다. 가게 안에서는 이준호와 서연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그 옆에서 박진수 회장이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손에 물이 묻고 앞치마가 젖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그릇을 닦습니다. 이준호가 노인들에게 따뜻한 국을 건넵니다. 노인들은 고맙다며 회장을 가리킵니다. 며느리 사위가 참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칭찬합니다. 회장이 손을 흔들며 인사합니다. 자신이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중얼거립니다. 이준호와 서연을 봅니다. 그리고 가게 한쪽에 걸린 할머니 사진을 봅니다. 할머니에게 마음속으로 인사합니다. 감사하다고 당신이 키운 손자 덕분에 자신도 진짜 인생을 배웠다고 전합니다. 이것이 진짜 부자의 모습입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나눔으로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박진수 회장은 67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행복을 느낍니다. 할머니의 반찬이라는 작은 가게에서 국밥 한 그릇을 나누며 진심으로 웃는 사람들 사이에서 행복을 발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